어떤 분이 네, 재밌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지식 갖추기 위해 시간을 써야 할지, 한평 새말씀없이 기본학교에 가서 시간을 써야 할지 고민됩니다. 아주 빛나는 고민입니다. 그런데 알아서 하십시오. 자기가 안에 다 답이 있습니다.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질문들 있나요? 우리나라가 혁신에 대한 말과 몸짓을 가지면 선도국가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나라가 혁신에 대한 새 말, 새 몸짓, 새 세계관으로 무장해서 그것을 이행하는, 수행하는 태도, 몸짓을 가지면 선도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도국가가 될 수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선도국가를 이루고 싶어 해야 합니다. 선도국가를 이루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가 정말 선도국가가 돼야 된다 하는 이 생각을 하기만 하면 그 방법이나 절차들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선도국가를 이루고 싶어 해야 된다. 선진국을 만들고 싶어 하는 이 욕망이 있어야 된다. 그 욕망이 있으면은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생각을 강조하는 이유는 사실 이 선도국가 아래 단계, 보통 후진국, 중진국이라고 그러죠. 후진국, 중진국들은 다 생각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생각의 결과를 받아서 사는 나라들입니다. 선도국과 선진국은 특징이 있어요. 자기 생각을 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할 때 선례를 먼저 찾으십니까? 아니면은 자기 계획을 먼저 세우십니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은 온 몸을 괴롭혀서라도 자기 자신의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십니까? 여기서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선례를 찾을까요? 왜 스스로 선례가 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선례를 찾는 것이 훨씬 비용이 절감됩니다. 자기 사고의 에너지가 덜 들어가고 비용이 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유혹이 커요. 스스로 선례가 만들고 스스로 선례가 되는 이 길은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가장 무엇보다도 자기 스스로 어떤 생각을 정립하고 수립하는 이 과정에서 들어갈 에너지가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합니다. 벤치마킹을 하는 이유는 뭐냐? 비용이 적게 들어요. 스스로 해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는 일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비용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그런 문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비용은 우리가 쓰는 어떤 정신적 에너지, 이것까지 포함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에너지를 쓰는, 수고하는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인간은 항상 더 편한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벤치마킹을 하고 항상 따라하고 항상 선례를 찾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편한 길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스스로 써서 불편함을 감당하고 몸살을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이것을 따라하기는
벗어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도국가가 된다, 선진국이 된다 하는 말은 스스로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선례를 찾거나 벤치마킹에만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스스로 선례가 되고 스스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려면 거기에 합당한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도국가가 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선도국가를 하기 위해서 들여야 하는 합당한 수고를 기꺼이 받아들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의 생각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나의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나의 생각만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는 더 효율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이용해서 내 생각을 만든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것을 따라가면서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는지 이것은 자신이 압니다. 자신이 알아요. 나의 생각인지 나의 것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자기가 어느 정도의 넉넉한 지식의 양이 있고 그리고 자기 야망이 분명하고 그리고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진실하게 가고 있다면 이것은 자기한테 다 알려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에게 알아달라고 할 일도 아니잖아요. 자기는 압니다.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것이 내 생각인지 아닌지 알기 어렵지만은 정말 자기만의 포부, 꿈을 가지고 진실하게 지식을 쌓아가면서 나아가 보세요. 압니다. 네, 걱정 마십시오. 현실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을 넘어서기 위해 인간은 어떤 사유 방식과 훈련이 필요합니까? 어떤 사유 방식과 훈련 필요 없습니다. 대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면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일인데 현실이 허락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번 들었고요. 현실에 허락을 받을 생각이면 아예 자기의 꿈과 야망과 포부를 갖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자기 야망과 포부와 꿈을 진실한데 현실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 어떤 장애가 되겠습니까? 현실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걱정한다는 것은 자기 꿈과 자기 포부와 자기 야망이 절실하지 않다는 뜻 같습니다.
현실을 이겨내는 것, 그 다음에 현실을 창조해내는 것, 현실을 개선해내는 것, 이것이 자기 비전을 완수해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현실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을 넘어서는 사유 방식과 훈련이 필요할까? 저는 이 사유 방식과 훈련보다도 자기한테 자기가 먼저 묻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너 이거 정말 하고 싶어? 너 이거 정말 하고 싶은 거야? 이걸 안 하면 잠들 수 없을 정도로 하고 싶은 거야? 이걸 물으면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극복되지 않을 현실은 없다. 극복되지 않을 현실이 있다면은 극복할 현실을 자기가 창조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그 질문하고 비슷한 맥락인데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건너가기는 기존에 이미 있는 길을 버리고 없던 길을 걷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에 따르는 불안과 불확실성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는 어떻게 기를 수 있습니까? 저는 이 건너가기가 반드시 없던 길을 버리고 새 길을 가는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있던 길을 가더라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가든가 자기만의 의미로 가는 것도 건너가기입니다.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그것 자체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집착해야 될 것은 자기한테 자기가 절실해지는 겁니다. 자기한테 자기가 절실해지기 위해서는 자기한테 자기가 묻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는 어떻게 살다 가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을 자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향해 걷는 길, 이 길을 걷는 자가 가장 위대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를 궁금해하지 않고 자기를 자기한테 설명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이 자기를 궁금해하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다 가고 싶은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것을 자기한테 자주 묻고 또 자기한테 자주 대답해 보려고 노력한 사람, 대개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매우 절실한 존재가 됩니다. 자기에게 매우 절실한 존재가 된 이 사람은 불안과 불확실성을 견디기 위해서 어떤 다른 절차나 방법을 가지고 용기를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용기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너가기를 하고 싶으면 자기를 궁금해 하십시오. 그리고 자기한테 절실한 존재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은 용기는 자연히 옵니다. 우리 또 어떤 분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교수님, 비린내 찾기 위해 교수직에서 은퇴하셨다고 했는데 다시 그 비린내 찾으셨나요? 이건 좀 잔인한 질문 같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아마 이 찾는 과정이 비린내가 나한테 부여한 소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찾았다 하더라도 찾은 것으로 여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계속 찾는 과정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잔인한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오늘 밤 잠을 설칠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분께서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교수님 정도의 경지에 오르면 이미 고민을 어느 정도 마치고 건너가셔서 결정한 길을 걸으실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도 종종 어떻게 살다 가고 싶은지, 나는 누구인지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이런 질문을 매일 합니다. 매일 하는 거는 우리 학생들하고 이런 질문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하는 수밖에 없는 면도 있지만, 사실 좀 제대로 살다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잘 살다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눈에는 제가 어떤 경지에 오른, 설마 그렇게 보이지는 않으시죠? 근데 어떤 분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경지에 오른 사람은 아직 아닌 것 같고요. 그냥 겸손하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지에 올랐다는 이 말씀은 좀 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자기 많이 부끄러워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미 고민을 어느 정도 마치고 고민이 많이 준 것은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우왕좌하게 하는 그런 이 고민은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은 거의 없다고 해도 되려나? 어쨌든 고민은 거의 없습니다. 고민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 자신을 궁금해하는 일은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또 실수들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만 아는 그런 실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실수들을 또 송고 삼아서 또 다시 생각하고 또 나를 향해 걷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뭐 제가 이 제한된 공간과 시간 속에서 그냥 이론적이고 좋은 말씀만 드리니까 마치 내가 그런 이론과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사람 같이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현실 안에서의 고민은 많이 줄었지만 존재론적 고민은 그것은 멈추지 않는 것 같더라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우리 임미류나무님 여기 보니까 큰 글씨로 써 있는데 10만 원이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드리는 게 참 쑥스럽습니다만 여기 빨간 글씨로 올라왔어요. 감사드립니다. 제 길을 제가 만들어감에 있어서 불안, 고독, 두려움은 이제 피고지는 감정으로 관찰하게 되고 그조차도 행복이 감싸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앞으로 또 제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이 마음가짐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외부에서 정해지겠어요? 거의 마음가짐이 다 자기한테서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 길을 제가 만들어감에 있어서 제 길을 저는 자기한테 자기를 쉬지 않고 물으면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다가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빤히 묻고 가면은 자기 안에서 솟아나는 그것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솟아나는 것이 솟아나지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지만 그런 이 자기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 있다. 자기를 물으면 또 그렇게 해서 어느 단계까지 이르면은 그 다음에 또 솟아나는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단혁신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행복이 감싸고 있는 듯한 느낌을 드셨다니까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행복이 감싸고 있는 듯한 느낌이라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마음 편한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김구 선생님은 마음이 편하셨을까요? 김구 선생님은 그럼 불행한 분입니까? 저는 이 불안이랄지 고독이랄지 이런 것들은 전혀 부정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고독하지 않고는 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불안하지 않고 신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안과 고독이 인간을 성장시키는 중요한 연료예요. 이 불안은 해소할 수 없습니다. 불안은 품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불안을 품어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자기를 키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불안을 품을 수 있을 정도로 자기를 키웠을 때 자기 스스로 보고 느끼는 어떤 자족한 마음, 이런 것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저는 행복은 불안하지 않은 마음이 있을 때 행복인 것이 아니고, 혹은 마음이 편안한 것이 행복이 아니고, 행복은 자기가 왜 자기인지, 자기가 왜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인지를 자기가 분명히 알고, 그 분명한 차별성을 근거로 자기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 성장해 나가는 이 모습을 보고 스스로 만족하는
이 태도를 저는, 이 마음을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불안과 고독과 갈등과 불안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저는 자기가 자기의 존재적 성장을 바라볼 때 느끼는 매우 자족한 마음을 저는 행복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또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요. 제가 또 법륜 스님이 아니고 그래서 이 질문들을 바로 다 대답해 드리지 못하는 점도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의 질문에 반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최진석이었습니다.